닭둘기, 쥐둘기라는 소리를 들으며 2009년 유해동물로 지정된 새, 바로 비둘기입니다. 한때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며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동물이 된 겁니다. 내년부터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도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의 개체수 조절 방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죠. 배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취재를 위해서 도심 속 비둘기를 찾아다녔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곳에서 어떤 식으로 살고 있나요? 네, 사실 길 가다가 비둘기 떼 마주치는 일은 매우 흔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취재하면서 서울 곳곳에 있는 비둘기가 주로 나타나는 장소를 찾아다녀봤습니다. 주로 지상과 이어지는 기차나 지하철역 내부에서 비둘기 떼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 입구에 독수리 사진이 붙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여간으로 비둘기가 계속 들어오니까 상위 포식자인 흰머리 수리 사진을 임시 방편으로 붙인 겁니다. 흰머리 수리 사진을 붙인다. 재밌는 방법이기는 한데요. 저게 효과가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딱히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비둘기는 적응이 빠른 동물이라서요. 처음에는 사진을 보고 놀라도 나중에는 금방 적응해서 아무렇지 않다는 겁니다. 효과가 없다는 거군요. 네. 다만 문제는 이런 임시방편 조치까지 필요할 정도로 비둘기 때문에 시민 불편이 크다는 건데요. 직접 역 앞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날아다니면은 먼지 날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가만히 있는 편입니다. 깨끗하진 않고 좀 더러운 느낌도 있고요. 도망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일상의 불편을 넘어서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도심 시설이 부식되고 오염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에는 육교에 10kg짜리 철판 외장재가 인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철판이 떨어진 이유가 비둘기 배설물 등이 10년 넘게 쌓이면서 시설물을 부식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설물이 저렇게 쌓이는 건 비둘기 개체수가 너무 많다는 걸 건데 개체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집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불리면서 한때 많이 수입이 됐습니다. 80년대 88 올림픽 같은 스포츠 행사들에서 비둘기 5천여 마리를 한 번에 날려보내기도 했고요. 그렇죠. 이후 천적이 없는 도심에서 빠른 속도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요, 집비둘기는 2021년 약 2만 7천 마리에서 1년 만에 3만 5천여 마리로 급격히 증가 중입니다. 엄청 늘었군요. 네, 또 개체수가 늘면서 저절로 관련 민원도 2022년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만 1,300건을 넘어섰는데 5년 전보다 3배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개체수 증가와 직결된다는 건데요.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비둘기에게 이제 먹이를 계속 주게 되면은 비둘기가 번식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1년에 2번, 3번 이상을 번식할 수 있는 새이기 때문에 먹이를 주지 않음으로써 개체수를 줄인다. 동물보호단체에선 당연히 반대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동물보호단체에선 비둘기를 굶겨 죽이는 법이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둘기 수가 너무 많은 건 문제가 맞으니까 불임 모이를 줘서 그 수를 줄여보자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네. 비둘기에게 4년째 불임 모이를 주고 있는 단체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주민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비둘기 확실히 많이 줄었다고 눈 대중으로도 많이. 실제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불임 모이를 줬더니 비둘기 개체수가 55%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담긴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불임 모이를 비둘기가 아닌 다른 동물이 먹으면 생태계 교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비둘기와의 공존을 위한 해법 하루빨리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